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수령나라 작전 5번째. 문재인 패스트트랙 탔다. 이 패스트트랙이 어디로 가는 패스트트랙일까요?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달나라로 가는 패스트트랙이고, 왜 달나라냐면 달나라는 멀리서 보면 멋있죠, 그죠? 노라니 얼마나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탄핵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탔다, 급행열차를 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이요, 이게 말하자면 자신감에 도취해가지고 또는 그들만의 망상을 가지고 나라 주권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야당은 무능력자로 보고 자기들이 하면 된다는 오만이 빚어낸 대형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요, 이거는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역량이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이런 류의 패스트트랙을 용납할 수준으로 엉터리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그죠? 민주화의 70년의 과정을 거친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수령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주사파 머리에 들어있는 게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이 무모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우선요, 이걸 추진하는데 사당이 딱 손을 잡고 추진했죠, 그죠?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미당, 이렇게 손을 잡고 했는데 이게요, 사당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손을 잡은 그 매개가 뭡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오래 가려면은 내 당이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하겠죠. 근데요, 이건요, 정의당만 횡재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정의당은요, 10%, 정의당이 한 10% 정도 득표하리라고 봐요. 이제 비례대표제 투표를 할 경우에 10% 비례대표를, 득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10% 득표를 하면은 이거 2분의 1을 반영하니까 300명의 10% 같으면 얼마예요? 30명 아니에요, 그죠? 30명의 반의 의석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럼 15석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은 지금 6석에서 최소 15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무조건 이익이죠. 그렇죠? 그것도 보통 이익이 아니고 플러스 9석이나 이익을 봐요. 국회의원 한 석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서 15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민주당하고 이제 선거연합까지 하고 하면, 그죠? 20석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민평당은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고작 2% 정도 지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총선 때까지 아주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4% 받는다고 할 때 이게 지금은 14석인데 고작 6석이 보장돼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8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은 지금 한 5% 정도 득표 그 지지율을 받는데 이게요 총선 때 가가지고 6% 정도 지지받는다 할 때 9석이 보장돼요. 그러면 28석 지금 의석이 28석인데 9석 보장되면 마이너스 19석이에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민평당과 바미당은 현실을 직시하면은 여기 사자연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관영이란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호남 이 주류인 민평당의 어떤 그런 야근 속셈 때문에 이제 이 사당이 연합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태우긴 태웠지만은 이게 오래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지역구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28석이나 줄어들어요. 특히 호남이 7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민평당은요, 기반이 확 줄어들었던 거예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저가 쪼그라드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종의 민주당의 속임수, 그 다음에 민주당 앞잡이들, 박지원이라든지 김관용이라든지 이 호남 출신들 앞잡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래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 이게 도저히 지속이 안 돼. 벌써 깨지고 있죠. 그 다음에요. 요래하면서 사당이 딱 연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왕따시켰죠. 그죠? 왕따시키고 해체 작전을 가동시켰죠. 그래 되면요. 가만히 죽으려고 한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죽지는 않아요. 어떤 누구도요.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몇 석이에요? 114석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호남이 기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은 어디 기반이 있어요? 대구 경북 기반이 있어요. 대구 경북이나 호남이나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사적으로 덤비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요, 이게 또 자유한국당이 날개를 달아줘요.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라 합니까? 좌파 독재를 막작하죠. 그죠?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독재 후예 아니에요. 그죠? 독재 후예인데 이 사람들을 탈색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의 명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란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이에요. 자유한국당 키우기 운동이에요. 자유한국당 막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병신짓 한 말에. 그래서 반좌파 독재 투쟁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우파 유튜브들 들어가 보세요. 그 논리가 거의 막 일치해가지고 그 공격을 해요. 그러고 문재인이 좌파 독재를 가는 건 맞아요.
내가 그건 설명했죠. 공수처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결집을 하고 이게 지지율로 반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공수처법하고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서 빼앗아 가지고 경찰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자유당 시대에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 사법 권력들 있잖아요. 그죠? 사법부하고 검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 통제를 하고 저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권력 다 빼앗아 버리고, 검찰한테 뭐 빼앗아 버리고, 수사권 빼앗아 버리고, 기소권도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소권도 이 사건을 잊혀봐라 그러면 행사 못하는, 하긴 하지만은,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검찰은 앉아서 죽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면대로 앉아서 죽겠어요. 사법부는 앉아서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까지, 그죠?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고 삼권 분립을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헌법을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수령의 칼로 쓰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옛날에 박정희식을 하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전 국민을 사찰, 감시, 그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국민 감시체제였는데 지금은 뭐 감시체제? 고위공직자 감시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감시 통제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대통령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법권을 누가 가져요? 사법통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그러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령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은 사법권 세력들은요, 저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이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무일이 지금 대놓고 아예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병신짓을 한 거예요. 문재인 집단이. 저거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법권 세력의 결사항전은요, 사법부, 검찰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까지 붙느냐 하면요, 변호사협회까지 붙게 돼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법조인들이잖아. 그래서 문무일이 양복을 벗어 흔들면서 이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흔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요, 청와대에 대고 칼 빼든 거예요. 이래 보면요, 보세요. 사당도 연합체제 유지 불가능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오히려 키워줘서 그 다음에 사법권 세력들은 결사항전을 하고 있어. 이게 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노통교가 망상이에요. 이게 노통교의 야욕 정도가 아니고 망상이에요. 망상. 이 노통교 망상이 빚은 비극이 패스트트랙이고 수령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죠. 그 수령나라를 만들어 나누면 삼권을 딱 움켜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거는 저거 패거리한테 계속 자자손손 그 계속적으로 이양하는 건 너무 쉬운 거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노통교가 영구 집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로 가겠다? 북한의 수령교 사회가 지배하는 나라 비슷하게 남한에는 뭐? 노통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진짜 적합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지르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은 노통교 그게 안 되더라도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퇴임 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킹크랩 사건, 노회찬 사건 이거는요 터지면 죽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줄줄이 실형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안을 3개 법안, 제가 입맛에 맞는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고 했다가 패스트 트랙 태웠지만은 누구까지 거의 타버렸냐 하면요. 누구까지 타버렸어요? 문재인까지 타버린 거예요. 이 패스트 트랙은 민정당이 필패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당 동맹은 깨진다. 정권 대 법권 싸움은 이거는 법권이 무조건 이긴다. 필승이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하고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법권은 상권 분립돼야 되고 법원의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헌법하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법권의 위력을요. 정권을 압도해요. 지금요. 노무현 이 문재인 정권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수령나라라는 건 이들이 꿈꾸는 수령나라라는 거는 코메리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래요. 하나는 우리가 민주화를 그래도 한 70년 동안 해온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미국도요. 이건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남쪽에 친북 정권이 서는 걸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미국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헛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딱 해봤거든요. 4월 30일 날 패스트트랙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일주일 후에 5월 7일, 8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당이요. 서울과 충청도에서
민주당을 앞서버렸어요.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죠? 서울, 충청도 같으면요. 서울,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강원도도 물론이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오른쪽 다 하고, 거의 호남 빼놔놓고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6% 차이로 되었어요. 초기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그죠? 여론 지지율이 한 60대 한 15쯤 됐나? 그래요. 60, 70대 15쯤 됐어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근데 지금 거의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태우려다가, 법안을 패스트 트랙 태우려다가 법안만 태운 게 아니고 자기까지 올라타 버렸다. 급행열차를 타버렸다. 어디로 가는 급행열차? 탄핵으로 가는 급행열차. 또 달나라로 가는 급행열차 타버렸다. 그 패스트트랙 3개 법안 통과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충분하죠. 그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까지 패스트트랙 타고 지금 고속 질주를 하고 있다. 어? 언제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게요, 호랑이 등에 탄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사법권 세력, 그 다음에 반대 여론 있잖아요. 그죠? 반대 여론. 호남 빼놔놓고는 앞으로 다 돌았을 거예요. 호남도요, 만만찮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호남도 지금요, 문재인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 연합, 이 말하자면 반문재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타고 가면은 어떻게 됐냐? 호랑이가요, 막 달리다가 이리저리 하면은 내 동장이 쳐버린 거예요. 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 결정적인 전략적 실수를 한 거예요. 패스트 트랙은. 바보짓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면 죽어요. 뭐 오래 못 가요. 2달 만에 죽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냐? 여기엔 또 언론까지 가담해요. 그러다면요. 언론도 이제 통제불능이 돼요. 여론조사 기관도 이제 저 마음대로 안 돼. 저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 왜?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딱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 되면 언론, 사법 권력, 야당 이런 게 총 공격을 하게 되면은 못 견뎌요. 박근혜가 당했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당하지 않겠냐 봐요. 거기다가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저승사자 누구겠어요? 드루킹이 자기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혔다고 그러겠잖아요. 댓글 부정, 문재인 정권이 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요, 판사들이 지금 독심 물면은, 이런데 판사들 독심 안 물겠어요? 판사들 독심 진실 밝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징역 20년, 문재인 탄핵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노회찬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다. 이것도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정권이 끝난 정도가 아니고 봉화가 공중부양돼 버려요. 지금 이 길로 문재인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